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한국 대표팀에 대한 기대가 커졌었는데요. 하지만 아시안컵에서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대표팀은 부진했고 결국 카타르에게 패배하며 8강에서 탈락하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었죠. 아시안컵에서의 탈락 이후에도 A매치 기간에 보여준 실망스러운 경기력 때문에 다음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지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대표팀에는 수준급의 선수들도 있고 장차 대표팀의 미래를 책임질 촉망받는 유망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대되는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대되는 선수 중 가장 먼저 알아볼 선수는 현재 오스트리아 리그를 씹어먹고 있는 황희찬입니다. 최근 엄청난 활약으로 많은 한국 팬들의 주목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현재 황희찬의 리그 스탯이 8경기 5골 6도움이니 리그에서의 활약이 정말 엄청나죠. 아직 8경기밖에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스탯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오스트리아 리그가 변방 리그이고 수준이 좀 낮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희찬 선수가 리그에서만 활약한 게 아니죠. 이번 챔스 조별리그 2경기 동안 쌓은 스탯이 2경기 2골 3어시. 황희찬은 챔스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인 행크와의 경기에서 1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 동료인 홀란드의 해트트릭을 만들어주는 활약을 했죠. 그 이후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1개의 골과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무려 42경기 동안 무패를 기록하고 있었던 리버풀의 홈에서 기록한 공격 포인트였죠. 전반 3대0으로 뒤지고 있던 잘츠부르크에게 황희찬은 만회골을 선물했고 그 만회골을 기점으로 황희찬은 어시스트까지 추가하며 리버풀의 홈에서 3대3까지 따라잡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황희찬의 만회골을 기록한 장면에서 그 대단하다는 반다이크를 넘어뜨리고 넣은 골이라 해당 경기를 보고 있던 한국 팬들에게 국뽕을 선사해주기도 했죠. 이번 시즌 초반 황희찬의 스탯을 확인해보면 총 11경기 7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전에 보여주었던 모습보다 훨씬 침착해지고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에서도 확연한 성장을 보여줬죠. 이 때문에 많은 한국 팬들이 대표팀에서의 황희찬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 근데 벤투는 이런 선수를 윙백에 세웠으니 설마 다음 월드컵 본선에서도 윙백으로 쓰진 않겠죠? 두 번째로 기대되는 선수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미래 이강인입니다. 이전부터 한국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었던 선수였지만 2019년 U20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결승으로 이끌고 골든볼을 차지하며 한국의 유망주 중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현재 발렌시아에서 꾸준한 출전 기회를 받으며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U20 월드컵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마르셀리노 감독 체제에서는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었는데요. 그런 마르셀리노 감독이 경질되고 이강인은 이전보다 많은 출전 기회를 받게 된 것이었죠. 그중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전 기회를 받게 되는데 선발 데뷔 전 자신의 라리가 데뷔골을 넣으며 한국 팬들을 놀라게 해줬습니다. 이 득점 외에도 앞선 발렌시아의 2골에 각각 크로스와 침투 패스를 모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경기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기도 했죠. 이렇게 처음으로 얻은 선발 출전 기회에서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선발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경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18살이라는 나이에 발렌시아에서 활약하며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다음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기대되는 선수는 독일 2부 리그에서 꾸준히 성장해가고 있는 백승호입니다. 이승우 선수와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만큼 백승호 선수에게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백승호는 출전 시간을 늘리기 위해 지로나에서 독일 2부 리그의 다름슈타트로 이적하며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었고 최근 풀타임 경기까지 소화해내며 팀의 전담 키커를 맡을 정도로 주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이전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오가는 선수였던 백승호가 다름슈타트로 이적 후 삼선 플레이메이커로 출전하고 있는데요. 기성용 은퇴 이후 국대에서 삼선에서의 후방 플레이메이커가 사라졌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차세대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백승호를 실험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낸다면 앞으로 3년 뒤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성용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는 활약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로 기대되는 선수는 아시안게임 이후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황의조입니다.
이번 시즌 간바 오사카에서 리강의 보르도로 이적하게 되어 이제는 유럽파가 된 황의조 선수는 이전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말 그대로 미친 활약을 하며 대한민국을 우승으로 이끈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아시안게임 최종 성적 7경기 9골 1개의 도움이라는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금메달 획득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했죠. 간만에 나온 한국 축구의 정통 스트라이커 계보를 이은 후계자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황의조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시안게임에서의 활약으로 현 보르도 감독의 눈에 들게 되어 간바 오사카에서 보르도로 이적하게 되었는데요. 황의조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슈팅인데 보르도에서는 황의조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윙으로 나오고 있어 황의조의 리그 초반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하고 있죠. 그래도 보르도에서 자신이 직접적인 슈팅을 할 수 있는 포지션에 나오면 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황의조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자리로 출전한다면 그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선수는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한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입니다. 저번 시즌 챔스 준우승을 차지한 토트넘이 시즌 초반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팀의 몇 안 되는 살림꾼으로 토트넘의 에이스로서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팀이 전체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팀 성적이 좋지 않지만 팀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가고 있죠. 저번 시즌 대표팀 차출로 인해 시즌 중반기부터 활약을 보여준 것에 비하면 이번 시즌은 이른 시기부터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벌써부터 활약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크펠전에서는 멀티골로 팀을 4대0 대승으로 이끌었고 비록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7대2로 압살당하긴 했지만 팀의 선제골을 기록하며 팀의 확실한 에이스로서 활약하고 있죠. 저번 시즌보다 성장한 손흥민 선수이기에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뭔가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선수들 외에도 여러 한국 선수들이